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오늘은 해일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에, 이 사람 뇌죠. 사람 뇌는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좌우로 이게 현재 이게 보시는 거 이게 뇌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돼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해요. 보통 자네는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우네는 우네는 어떤 직관력이랄지, 이게 자네는 뭐 논리적 사고, 언어 담당, 대부분 언어 담당 기능이 있는데, 우네는 어떤 뭐라거나, 공간 지각 능력이랄지, 그런 거, 이게 사물을 이렇게 나와 너로 분리하는 그런 그 경계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감지를 해요.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뇌가 아직 굉장히 뇌과학이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지의 영역이죠. 뇌는 하나의 이제 뇌는 신경세포 덩어리예요. 신경세포 덩어리. 신경세포 덩어리에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음, 이렇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신경세포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축삭이라고 하죠. 축색돌기라고 해요. 축색돌기. 이런 한마디로 이제 가지죠. 이 뉴런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추상돌기 부분에서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축삭이 말단이 또 다른 세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컴퓨터로 말하자면은 1과 0, 그 신호만 나타내죠. 그래서, 어, 이런 것이 우리 뇌는 한 천억 개 이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하나의 그 어떤 그 벡터를 가짐으로써, 그 정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실체는 나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이제 나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쪽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쪽내. 이 반쪽내가 없는데, 정상인처럼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 반쪽내에만 있는가? 그럼 반쪽내는 없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어?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이 자매와 우뇌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령을 제거하면은 실제로 우리 안에 두 사람의 인격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려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이 되는데 예, 그 통합이 안 되고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뇌의 기전이 생존을 위해서 인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어떤 어,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극심한 어떤 인격적 고통을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 뇌가 하나의 인격을 분리시켜서 따로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다 보면은 해일성 인격 장애의 일종으로 한 사람 안에 둘 이상 하게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한다. 이게 다중인격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게 유아 시절엔 원래 인격이 여러 개인데 이게 아기 때 보면은 그 역할을 잘하잖아요. 혼자 그 소꿉장 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어, 원맨쇼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성장이 되면서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근데 그게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인격이 성립되지 못하고 나뉜 채로
그 질환을 갖게 된다는 가설이 있어요. 뭐 가설이라는 거, 가설. 어떤 방어 기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뭐 22명의 성격을 가진 이브라라는 여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인격체 중에서는 뭐 굉장히 똑똑한,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인격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떤 인격은 의사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의사 전공한 사람만큼의 어떤 그 상식이 있고, 머리도 겁나게 좋답니다. 한 가지인데, 어떤 놈은 멍청하고, 어떤 인격은 멍청하고, 어떤 인격은 막 똑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당이죠, 무당. 무당이죠. 무당이, 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내림 구슬 하잖아요. 그 무당들이 갖는 것들은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보통의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아주 뭐 천력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엄청난 어떤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나로서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그 해리된 인격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뇌와 우뇌가 분리된 사람, 이게 뭐 뇌전증이라고 하는 걸 치료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자뇌의 뇌량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뇌량을 제거했더니 이 자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인격이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해리된 인격 중에서 무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굉장한 그 통찰 능력이 뛰어난, 보통 그런 그 기형 어떤 그 장애를 겪게 되면은 뇌의 어떤 부분이 그 활성화돼 가지고 어떤 그 청력,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신적 능력이라고 하죠. 신적 능력.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에 이 다중인격 두 가지, 이게 뭐 신도도 뭐 한 사람, 무당도 한 사람 모시는 사람 있고 또 다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중인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인격 중에서 이렇게 그 엄청난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애가 그의 인격이, 해이된 인격이 나한테 계속 뭔가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고, 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게 몸에 대한 통제권은 없는데, 몸에 대한 통제권은 없고, 자기한테는 없고, 자기는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뇌 안에 갇혀 있으니까, 해리돼 있으니까, 아, 현실에 나와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뭐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서로 그렇게 대립된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 굉장히 괴롭죠. 그리고 어떤 통제권을 일부 걔한테 이양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 신내림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 약속인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인격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그러면 너의 능력을 나에게 함께 공유하자. 이제 공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유. 공유 경제, 경제 공유라고 그러는가? 공유 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그 신내림 받는 행동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뭐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어 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를 통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한테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당이 미신을 뭐 믿어라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그 해리된 인격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뇌는 굉장한 어,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면 그래서 이제 무당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통찰 능력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냥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서 나오는 예형적 풍채와 뭐 화학적 호르몬 그리고 뭐 어떤 뇌에서 나오는 뇌파 같은 일을 감지할 수 있는 뭐 보통 무당들은 이렇게 뭐 전파 공기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딱 알아지는 거예요. 보통 뭐 신뢰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금방 이렇게 느낌으로 직관적으로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대충 이러한 흐름대로 패턴대로 갈 거라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신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 미신을 개념으로 그 일종의 그 어떤 신앙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미신을 개념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과학적인 것이 아니니까 특히 이제 습관이 나쁜 무당들이라면은 그냥 그 삥 뜯기는 거죠. 어, 삥 뜯기는 거예요. 뭐 부적사라, 구태라, 어디라 막 그래가지고 완전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당의 개념은 하나의 천문학자죠. 이게 한 말에 그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나마 이제 사회가 건강성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이 높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이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수준이 낮은 무당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일부 장애자 중에서 엄청난 어떤 그 내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잘만 쓰면 약이다 이 말이야. 잘만 쓰면 잘만 쓰면 약이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그 인류 사회에서의 무당도 하나의 자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애국된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인정해주고 그래도 그걸 가려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무당들 중에서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죠. 뭐 단순히 자기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재능으로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무당이 아니고 그냥 영통자가 되는 거예요. 영통자. 무당도 성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란 말이 이게 이제 그 어감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좀 이렇게 천대받겠지만 일종의 우리가 천신제를 지난다거나 우리 과거에 그 당군 같은 분들도 하나의 제사장이죠. 무당이요, 무당.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제 또 이제 시간이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그 정통 문화가 서양 문화에 무시당하면서 무당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은 뭐라고 바뀌냐면 영통군자라고 하면 돼요. 영통군자. 영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사회의 발전도 그러한 서번트 신드롬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돌연변이적 뮤턴트 내의 내가 뭐 IQ가 뭐 300, 막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160만 넘어도 굉장한 천재죠. 근데 뭐 아인슈타인도 막 210이었다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옛날 과학자 이희소라는 분도 뭐 한 200 넘었다고 그러고, 또 요즘 최근에 이제 허경영 씨는 자기는 또 400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혀 400 같지 않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라는 그분도 IQ가 200이었죠. 200이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런 듯이 그런 IQ가 이렇게 뭐 보통 사람으로 이게 오버되는 것은 하나의 그것도 이제 정신 장애죠, 장애. 일단 장애자로 태어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제 그 정도 능력을 바르지 않고 뇌를 그만큼 사이클 이제 클락업이라고 해서 사이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뇌의 가수성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천재들은 뇌를 씀으로써 이렇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뇌가 이제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보통 천재가 단명한다는 말도 그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격 장애가 그 가대 기억 증후군이라고 있죠. 근데 가대 기억 증후군이라 해도 오래 사신 분들 있죠. 뭐 레인보우라는 영화 보면은 그 이름이
레인보우에서 나오는 뭐 팀쿡인가 뭔가 그 장애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뇌도 이제 모든 뭐 백과사전을 한 번 보면 다 외워버려요. 그냥 모든 걸 다 외워버린다. 근데 이게 뇌에도 역할이 있는 거죠. 연합사고 능력이라고. 뭐 애운당에서 그가 유용한 가치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장애자인데 모든 것을 보면 다 기억을 하지만은 그 유용한 가치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뇌의 사고, 종합 사고 능력이라고 그러죠. 연산 능력. 이게 그것을 통합해서 어떤 게 구슬을 깨서 보배를 만들 수 있는 연합 사고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 없는 능력인 것이고, 근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면서도 그걸 통합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구슬을 깨어서 떤 유용한 가치로 창조해내는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테슬라 같은 분, 이기소 같은 분, 특히 이제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폰 노이만이 우리의 어떤 컴퓨터의 기초를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어떤 그 논리회로 컴퓨터를 만들고 같이 이제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만든 컴퓨터보다 폰 노이만은 자기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뒀군. 그래.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 봐요. 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 조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이게 뇌가 이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러한 그 뇌의 어떤 수상 동력이랄지 축성이 느슨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떤 가소성이 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결합력이 더 강해지죠. 근데 어렸을 때는 혈호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조기 교육으로 천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천재를 만들겠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연적인 흐름으로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천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이렇게 느슨한 연결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그 능력들이 확정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뇌가 발전할 수 있는 어렸을 때 한 번 있고 우리가 13살에서 14살로 올라갈 때 중학교쯤 올라갈 때 또 한 번은 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곧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 잘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갈망한 나는 공부를 잘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이제 또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뇌가 형성되기 전에 반드시 그 분유보다는 초유를 먹이고 일정 기간은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뭐 유전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뭐 유전적 요인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이렇게 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책자를 찾아보시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그 앞으로 자녀를 갖겠다는 분들은 자신의 아이를 똑똑한 아이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러한 그 뇌의 어떤 그 축삭에서 이렇게 마디마디 보이는 것이 하나의 이 절연체예요, 절연체. 전기 전선으로 말하면 피복인데 이거 뭐 콜라겐 지방 덩어리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약하게 되면은 그 뇌가 어떤 그 누전을 일으켜서 이게 정보가 이렇게 이게 이게 에러가 생기는 거죠. 많이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그 해마의 어떤 그 해마 저기 중에서도 어, 어, 뇌의 중앙에 있는 해마가 일시적인 기억을 저장했다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해마 거예요. 이게 해마. 해마라는 거, 해마를 닮았다 해서 바다 해마를 닮았다 해서 그 해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장기 기억력은 좋은데 순간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순간 기억력은 좋은데 또 장기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게 태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지금 현대 인류보다 어떤 원숭이 실험에서 보면은 원숭이의 순간 기억 능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죠. 그리고 옛날에 그 원시 인류가 지금의 현대 인류보다 IQ가 더 좋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고 이게 하는 데는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서 이제 그 문명이 발전하게 됐는데 개개인의 능력으로 따지자면 어 뭐 몇백만 년 전에 어떤 원시인보다도 현재 인류가 더 머리가 멍청하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 원시 인류는 어떤 그 성전하기 위한 극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게 진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뇌는 우리가 사회가 이제 서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무당을 이해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 그렇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하고 무당은 무당으로서 무시할 게 아니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나라의 미래도 점쳐볼 수 있고 점쳐본다고 하지만은 통합 사고령이에요. 그것도 무당이 이제 무당 중에서도 높은 무당들은 굉장히 그 행운인 것이요. 그래서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는 행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무당과 공부하지 않는 무당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공부하는 건 그냥 점쟁이고 공부하는 무당은 그냥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은 스님이 되면은 최고의 어떤 그 용통자로서의 지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무당도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쓰레기 같은 무당도 있으니까 각자가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러한 뇌 과학을 이해할 때에 이게 항상 그거예요. 모든 것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해야 되고 그것을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인격신이란 말이에요. 네 자체가 인격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식격화시킨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 내 자신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뭐 신의 일부라고 해도 되고 신으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에게 독자 노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종교라는 것은 연약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장한 자들은 어, 절대 종교에 대해 파묻히지 말고 그냥 그 사회적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그 종교도 놀이거리다. 종교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고 접근함으로써 그 사람들 보통의 신자들보다 우위에 서서 더 본인의 어떤 신성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열심히 과학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통찰 능력을 갖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